자율주행 운전이 100배 정도 안전하다고 이런 것이 가능한 거는 결국 많은 주행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시뮬레이션을 만든다고 그래. 테슬라 차량의 안전성과 리콜을 다른 차량이랑 비교해서 알려줄 수 있어? 이번에는 이제 테슬라 차량이 주행 중에 사고율이 어느 정도 다른 차와 비교가 되고 차량을 운행 중에 나타날 수 있는 하자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리콜이 들어올 때 테슬라 차는 다른 자동차 제조업 차량하고 비교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유지보수 비용이 어떤지를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할 거야. 먼저 이제 안전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데 거기 그림 1에 보면 테슬라 비클 세이프티 리포트라고 매 분기마다 테슬라에서 오토파일럿을 시행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사고율이 일반 자동차 사고율과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매 분기마다 리포트를 발간을 해서 보고를 하고 있어. 그래서 그림 1에 보면 테슬라가 어느 정도 사고율이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 몇 마일당 사고가 나는지 그래프가 나타나 있어. 거기 보면 오토파일럿이 작동이 될 때와 작동이 안 될 때 그리고 미국의 일반적인 보통 자동차 사고율과 비교를 해서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이 작동이 될 때는 약 9.6배 정도의 사고율이 적다고 해. 그리고 오토파일럿이 작동이 되지 않고 그냥 이제 주행 중일 때는 약 3.7배 정도 사고율이 낮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림 3에는 가장 최분기에 2022년도 4분기 때 오토파일럿을 시행했을 때 사고율이 약 485만 마일당 한 건이 일어났고 오토파일럿이 시행이 되지 않고 주행을 했을 때는 약 140만 마일당 사고가 한 건이 일어났다고 보고를 하고 있어. 그래서 미국 전체 사고를 봤을 때는 65만 마일당 사고가 한 건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테슬라 차량의 사고율은 테슬라가 자체 주행 데이터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록을 하는 거고 미국 전체 사고율은 이제 미 도로교통국 안전국에서 NHTSA라고 거기에서 발표하는 수치를 가지고 비교를 한 거야. 어느 정도 테슬라 오토파일럿을 시행했을 때, 안 했을 때 일반 미국 내 전체 자동차 사고율과를 비교했을 때 차이가 나는지를 알 수 있고 그림 4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3분기 때 사고를 보여주는 그 비교 그래프가 있어. 거기에 보면 테슬라 오토파일럿이 335만 마일당 사고율이 생겼는데 이것이 이제 최근에는 626만 마일당 사고가 생긴다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오토파일럿을 시행했을 때 약 이제 86% 정도 사고율이 떨어졌다는 것을 보고를 하고 있고 그림 5는 최근 5년 동안 아까 얘기한 3분기는 평균적인 날씨 때를 얘기하는 거고 4분기는 계절적으로 겨울이니까 그때는 아무래도 겨울에 눈도 오고 얼음도 얼기 때문에 보통 이제 사고율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때 오토파일럿이 사고율이 그 그래프를 보더라도 일반적인 보통 차량 사고랑 테슬라 차량이 오토파일럿을 시행을 안 할 때는 크게 사고율이 개선되지 않은 건데 오토파일럿이 시행이 되었을 때는 4분기 때 겨울에 사고율이 그래도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것을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지.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오토파일럿이라고 테슬라에서 자율주행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FSD랑은 조금 다른 거지. 테슬라 오너들은 오토파일럿이랑 FSD, 최근 이제 FSD 베타라고 하지. 그 차이점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테슬라 차량 소유주가 아닌 사람들은 오토파일럿이 어떤 거고 FSD 베타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조금 이제 이해하기는 힘들 거야.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FSD 베타는 테슬라 차량을 자율주행을 궁극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베타 버전을 내서 현재는 미국과 캐나다, 미주 지역에서만 FSD 베타를 신청한 사람들한테 소프트웨어를 오픈을 해주는 거고 오토파일럿은 그 외 지역에서도 아빠도 오토파일럿을 구입을 했고 그 오토파일럿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행 보조 장치를 생각하면 돼. 이제 주행 보조 장치를 테슬라에서는 오토파일럿이라고 명칭을 써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오토파일럿. 일반적인 자동차 제조회사들이 ADAS라고 자율주행 보조 장치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가 쉽고 FSD 베타는 그보다 좀 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해서
좀 더 미국 같은 경우는 신호등을 인식한다든지 보행 라인을 인식하고 신호등을 인식을 해서 좌회전이라든지 우회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내 주행에서 스스로 차량이 알아서 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인 거야. 근데 오토파일럿은 신호 인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되지를 않고 그냥 차선을 변경을 한다든지 차량 속도를 제어를 하고, 그보다 조금 업그레이드 된 거는 노아라고 내비게이터 온 오토파일럿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을 우리가 명령을 하게 되면 고속도로에서 어느 출구 쪽에 빠져나간다든지 어느 정도에서 진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까지 차량이 스스로 알아서 주행을 하는 거야. 오토파일럿보다 조금 이제 진보된 프로그램을 노아라고 하고, FSD 베타는 궁극적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완성시키기 위한 단계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림 6에 보게 되면 FSD 베타 사고율이라고, 일반적인 고속도로 주행은 아니고, 왜냐하면 오토파일럿이라든지 차량 주행 보조 장치는 사실 하이웨이라든지 이런 자동차 전용 도로 고속도로에서는 어느 정도 잘 실행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사고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FSD 베타가 시내 주행을 할 때는 이제 시내 주행이 아무래도 고속도로 주행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차량도 많고 신호등도 인식을 해야 되고 좌회전 우회전 차량이 판단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접촉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날 확률이 훨씬 더 높지. 그래서 FSD 베타 사고율이 시내 주행일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거를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어. 그래서 FSD 베타는 미국 평균이 약 17만 마일당 사고가 한 건이 일어난다고 해. 이거는 이제 NHTSA라고 미 도로교통안전국에서 조사한 수치를 얘기를 하는 거고, 테슬라가 직접 운전을 할 때는, 그러니까 테슬라는 이제 직접 운전이지. 그러니까 FSD 베타를 사용을 하지 않고 운전자가 직접 주행을 할 때 일어나는 사고는 70만 마일당 사고가 난다고 보고를 하고, FSD 베타가 주행 중일 때는 약 320만 마일, 320만 마일당 사고가 난다고 해. 이 수치를 비교했을 때는 테슬라가 미국 평균보다는 약 5배 정도 안전하다고 그러고, FSD 베타로 주행을 할 때는 약 18배 정도. 이 수치만으로 비교했을 때는 안전하다고 우리가 생각은 할 수는 있겠지. 물론 여러 가지 요소들이란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지만, 단순히 사고율이 어느 정도 주행거리에서 일어났는가를 비교를 해보면 FSD 베타가 그래도 안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 결론적으로 차량을 운전자가 직접 운전을 하는 것보다는 자율주행 프로그램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우리 인간이 고의적이 아닌 어떤 사고, 실수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고율을 낮춰줄 수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운전이 앞으로 우리가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 이러한 자율주행이 사실 보편화되려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기술의 발전도 추후에 많이 개선이 되고 해야 되고, 이런 사고율이 일반적으로 사람이 보통 운전자가 운전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아빠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제 여기에서는 18배라고 했지만 아빠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100배 정도 안전하다고 그런 데이터가 어떤 근거로 제시가 되고, 또 사람들이 그거를 인정을 했을 때 자율주행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그거를 채택을 해서 그것이 일반화되고 보편적으로 사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이제 기술 발전이 사고율을 100배로 낮춰줘야 되고, 두 번째는 또 자율주행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들만 완성이 돼서 자율주행이 시행이 되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이 시행이 되게 되면 사고로 인해서 책임 소재를 가려야 되고, 또 정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규제나 자율주행에 관련된 법 체계가 정비가 되고 해야지 전체적으로 자율주행이 우리 인간 사회에서 실현이 되는 기술로서 안착이 될 것 같아. 그러면 테슬라가 왜 이렇게 뛰어나고 또 이런 FSD라든지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을 때 왜 사고율이 작아지냐, 이런 가장 안전한 차를 만드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를 살펴보면 결국 이것도 데이터에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데이터. 주행 데이터지, 그지? 차량의 안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요구를 하는 충돌 테스트를 통해서 차량 내부의 운전자나 승객이 어느 정도 보호를 받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테스트를 하고 안전 시험을 해서 별 몇 개인지 이렇게 안전성을 평가를 하잖아.
그런데 대부분의 자동차에 관련된 안전성 테스트는 어떤 획일화된 산업 표준 충돌 테스트가 있다고 그래. 그래서 그 테스트를 일반적으로 시행을 해서 충격이 어느 정도 가했을 때 그 안에 에어백이라든지 차량에 보호되는 그런 것들을 측정을 해서 안전성을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테슬라는 돌아다니고 있는 차량들의 주행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그 주행 데이터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만든다고 그래. 사람들이 도로에서 운전하는 아주 많은 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거기에 관련된 시뮬레이션 엔지니어, 그 다음 이제 디자인 엔지니어가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해서 우리가 테스트를 할 수도 있겠지, 그지? 가상세계에서 테스트를 해서 차량의 뭐 에어백이 어느 시간에 작동을 해야 되고 어느 부분에 더 중점적으로 에어백 안전장치를 설치를 해야 되고, 또 차량의 구조라든지 충격 흡수를 어느 부분을 어떻게 차체를 설계를 해야 되는지, 역학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에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 그거를 통해서 측정된 측정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 측정값을 실제로 충돌 테스트를 했을 때 우리가 보면, 이렇게 실질적으로 충돌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게 우리가 시뮬레이션 했던 충돌 테스트랑 어떤 차이가 나지. 그럼 차이 나는 그 보정값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차량에다가 적용을 하게 되면 테슬라 차량은 충돌이 좀 더 근접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차량이 보호를 할 수 있는 시공간적인 데이터를 좀 더 정밀하게 근접해서 구현을 해줄 수 있다는 거지.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이런 것이 가능한 거는 결국 많은 주행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그 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그 시뮬레이션 상의 충돌 테스트랑 실질적으로 현실 세계에서 그와 똑같은 테스트를 했을 때 그 차이점을 보정을 하게 되면 좀 더 근접된 안전성을 확립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이런 데이터에 테슬라가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 차량이 다른 차량에 비해서 상당히 안전성에 있어서는 그래도 우수하다고 생각이 들어.